달마는 3년간 가슴에 담아뒀던 궁금증을 탁 털어놓자 앓던 이가 빠진 것처럼 시원해졌다. 앞에 심식은 자네도 잘 알 테고. 호흡을 깊고 고르게 하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다네. 가슴이 아닌 단전으로 호흡하라는 것이지.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뱉다가 어느 정도 지나서는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두면 되네. 그 정도는 저도 눈치챘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기 전에 일단 기운부터 다스려 몸을 자연에 최대한 가깝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 단전 호흡을 통해 자연을 닮은 최적의 몸 상태로 만드는 것일세. 관평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부연 설명을 했다. 그런데 그 뒤에 두 글자 광고에 담긴 뜻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입가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뭐야? 그럼 우리 정관회의 비기를 빼가려고 입가라도 했단 말인가? 관평은 불어 화들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엉덩이를 들썩였다. 그 반대로 제가 사형의 미끼를 뭣도 모르고 덥석 물은 거 아닌가요? 그 미끼에 걸려 이렇게 불제자가 돼버렸으니. 달마는 관평에 과장된 어조에 안다리를 걸고 나섰다. 이 친구 말 돌리는 재주도 있었나 보군. 허허. 그건 그렇고 광구가 무엇인가 하면 관평이 달마의 응수에 밀려 정색을 하며 본론을 꺼내들자 정적이 감돌며 달마의 신경이 바짝 곤두섰다. 3년을 내리 매달려도 풀지 못했던 한 맺힌 화두가 아니던가. 그건 말일세. 글자 그대로 입구를 보라는 것일세. 관평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을 툭 던졌다. 그리곤 빤히 달마의 얼굴을 쳐다봤다. 사형, 누가 해석을 못해서 이러는 겁니까? 그 입구가 도대체 뭐냐는 것이지요. 입구가요. 달마는 그간의 고심이 물밀듯 밀려오며 애가 바싹 탔다. 마치 엄동설 안에 화톳불을 갈구하는 마음이랄까. 입구라. 그건 말일세. 바로 오감을 말하는 것이라네. 관평은 이제는 말해줘도 될 때라고 생각했는지 더 이상 뜸들이지 않았다. 오감이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이런 오감 말이에요? 그래. 정보가 들어오는 5통로 말일세. 근데 그걸 봐서 뭐하게요? 달마는 관구에 어떤 심오한 뜻이 숨어 있겠거니 늘 생각했었다. 일할 때나 잠잘 때나 심지어 몽중에서도 관구를 떠올리며 뭔가 심오한 뜻이 있겠거니 골몰했었다. 그런데 관구라는 것이 고작 감각기관을 뜻하는 것이라니. 달마는 온몸에 기맥이 쫙 풀리면서 허탈감에 젖어드는 것이었다. 자네, 윗바사나가 있는 그대로 보는 수행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달마는 어지러워진 정신을 얼른 추스르고 관평의 말에 집중했다. 그거야, 자신의 주관으로 정보를 왜곡하지 말아야지요. 옳거니. 그럼 시시각각 오감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왜곡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정보에 제 생각을 섞지 말고 순수하게 바라봐야겠지요. 그럼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나? 불가능하죠. 정보가 들어오는 동시에 자신의 의식이 섞여 들어갈 텐데 이건 마치 엎질러진 물처럼 돼버리는 거잖아요. 달마는 마치 준비라도 해온 듯 관평의 질문에 척척 응수했다. 톡톡 쏘는 어조엔 관평이 허황한 답이라도 내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 기색도 다분했다. 바로 그렇다네. 오감을 통해 정보가 들어오는 동시에 자신의 색깔이 입혀지게 되지. 한마디로 찰나에 왜곡된 것이야. 이런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생각은 주관이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난 이상 왜곡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정보를 느낀다는 것 자체가 주관인 것이죠.
이미 왜곡됐는데 어떻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겠어요? 그렇다네.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순수하게 보라고 하니 답이 안 보이는 것이네. 허허. 관평은 마치 복습이라도 하듯 기존의 수련이 처한 한계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었다. 그럼 윗바산하는 것이 어떤 특수한 훈련을 통해 왜곡된 것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건가요? 달마는 생각을 훈련시켜 생각하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 상상해 봤다. 관구란 단어에 왜곡된 생각을 순수하게 만드는 어떤 비기 같은 게 숨어 있지는 않은지 따져본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늘 그렇듯 오리무중일 따름이었다. 유도를 비롯한 일반적인 가르침에서는 자네가 말한 대로 사후 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네. 가령 객관적으로 보라, 역지사지하라, 제3자의 입장에서 보라 등등. 사고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런 식으로 가르쳐서는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네. 관평은 거리낌 없이 기존 가르침을 꼬집고 나섰다. 대개 불도에서 쓰는 어조와는 거리가 있었지만 그의 신념이 물씬 묻어나왔다. 때와 장소, 수행자에 따라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객관을 무던히 실천하다 보면 나중엔 부지불식 중 몸에 배어나올 수도 있잖아요. 달마는 주관을 객관으로 송두리째 바꾸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일부나마 가능하지 않을까 되물었다. 이건 사실 자신의 생각이라기보다는 누구나 반문할 수 있는 점을 던져 관평에 더 깊은 생각을 끌어내려는 일종의 잽이었다. 생각에 얼룩을 지울 때 무엇을 가지고 지우는가? 관평이 달마의 의중을 헤아린 듯 정색을 하며 질문을 던졌다. 그것은 달마가 말끝을 흐리자 관평은 그가 좀 더 생각해 보도록 여백을 두었다. 잠시 뒤 달마가 답을 찾았는지 고개를 끄덕인다. 생각을 가지고 해결하려 했네요. 이러니 생각에 녹아있는 주관을 지우는 동시에 또 다른 주관이 들어가고 이런 모순이 영원히 되풀이 되는 구조. 그래서 기존 가르침을 싸잡아 무시하셨던 거군요? 그건 마치 밑빠진 독과 같았다. 생각해보면 수행이란 건 결국 생각에서 일어나서 생각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던가. 그리고 이때 일어나는 모든 생각은 주관이다. 주관이 없이는 생각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소치이다. 주관이 없다는 것은 나도 없다는 것이니 말이다. 따라서 생각이란 걸 가지고 아무리 지지고 볶으며 객관을 흉내내 본들 근본이 주관인 것에는 변함이 없다. 밑빠진 독에 물을 들이 부어봤자 차오르는 게 없듯 주관인 생각에 온갖 색조를 입혀 객관을 만들려 해봤자 말짱 도루묵이란 것이다. 사실 달마는 이런 식의 생각을 어제 오늘 한 것이 아니다. 그는 늘 이 점을 떠올리며 심식관구와 씨름하여 왔다. 예전 학술회의 때에 객관적으로 보라는 말들이 나왔을 때도 그는 이런 생각을 품으며 강한 회의감을 드러내 보이지 않았었던가. 그렇지.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람들이란 실제로 주관이 객관으로 바뀐 경우가 아니네. 한마디로 주관이 객관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지. 생각이 있는 한 객관의 위치가 되어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참으로 요원한 일일세. 관평은 처음 말할 때와는 달리 묵직한 저음의 진지함이 어렸다. 그렇다면 외길이네요. 생각을 없애는 수밖에. 달마는 드디어 해법을 찾았다고 생각했는지 양미간을 바싹 조이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렇지. 생각을 없애면 되네. 아무렴. 관평이 서슴없이 동조하자 달마는 오히려 싱거워졌다. 관평이 자신의 말에 반론을 펴야지 준비한 카드를 내비칠 것이 아닌가. 어쩔 수 없이 달마는 속내를 꺼내 들었다.
말이야 쉽지 생각이란 게 어디 뜻대로 되는 놈입니까? 그도 그렇지. 허허. 관평이 갑자기 늙은이라도 된 양 맥 빠진 동조를 하자 달마는 몸이 후끈 달아올랐다. 이쯤에선 뭔가 손에 잡힐 만한 것이 나와줘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없애려면 나를 부정하는 길 외엔 없겠는데요? 달마가 애써 운을 뗐는데 나를 부정하려면 관평은 오히려 되물었고 하는 데까지 해보자며 오기가 한껏 고조되는 달마였다. 인생 무상을 생각하며 허와무 그리고 공의 묘리를 하나 둘씩 터득해 나가야겠지요. 그래. 바로 말했네. 자네가 말한 수행을 일러 사마타라 하네. 어차피 죽어 없어질 나를 미리 죽여 없애는 수행이지. 관평의 입에서 드디어 뭔가 만져질 만한 것이 튀어나오자 달마의 입술은 더욱 타들어갔다. 그런데 말이 쉽지 자기를 죽이는 것도 녹록지 않을 것 같네요. 죽이려는 마음 또한 아집에서 나오니 나를 죽이는 동시에 또 다른 나가 생겨나고. 휴! 달마의 한숨은 땅이 꺼져라 깊었다. 사마타 수행도 결코 만만치가 않음을 단번에 알아챘던 것이다. 관평도 목이 타던지 잠시 찻잔을 들어 입술을 적시고는 다시 입을 열었다. 그렇다네. 생각을 생각으로 없애려는 모순처럼 아집을 아집으로 없애려는 것이 사마타 수행이지. 그러고 보면 수행의 길은 참으로 아득한 것이야. 관평 역시 한숨을 토한다. 오랜 세월 수행과 씨름하며 지낸 과거를 떠올리며 회한을 털어내는 듯 싶다. 달마는 관평의 다음 말을 숨죽이고 기다렸다. 이런 상황에서는 침묵이 곧 질문이리라. 여기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지는 것일세. 관평의 선언이다. 기존 수행의 한계를 직시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수행을 꺼내든 것이다. 이쯤에서 달마의 동공이 촛불처럼 이글거리며 관자놀이가 바싹 당겨진 것은 당연했다. 발상의 전환이요? 그래. 발상의 전환. 이제껏 생각을 일러 타파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나. 수천 수만 년 동안 수행자들이 생각과의 싸움을 벌여왔지만 결과는 참담했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생각이 싹트게 되었지. 생각을 적으로 돌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놔두면 어떨까 하는. 관평의 말투에 탄력이 붙으면서 힘이 실렸다. 고지를 향해 헐떡이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것만 같았다. 생각을 그냥 놔두면 번뇌망상만 일으킬 텐데요? 그래 맞네. 번뇌망상을 마음대로 일으키게 놔두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수행을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나요? 사실 번뇌망상을 없애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잖아요. 관평이 수행마저 버리는 쪽으로 몰고 가자 달마는 더욱 긴장하며 그의 이런 일구의 촉각을 곤두세웠다. 번뇌망상을 구경하게 되면 얘기는 달라진다네. 구경이요? 그래, 구경. 관평의 구경이라는 말에 달마는 뒤통수를 쇠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아찔했다. 이건 생각지 못했던 폭탄이었다. 자신의 뇌리를 완전히 터뜨려 공중분해 시켜버릴 만큼 강력한 그 무엇이었다. 번뇌망상이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가는 생각의 여파를 말한다. 생각이란 호응해 줄수록 더 깊은 생각으로 빠져들어가는데 그 정도가 심해 헛된 생각이 어지러이 춤추게 되면 망상이라 하고 생각의 파도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 감정이 손상돼 나가면 번뇌라 한다. 그렇다면 생각에 호응해 주는 대신 한 발 물러나서 구경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생각은 에너지를 잃고 착 가라앉게 될 것이다. 제2, 제3의 생각으로 분화하지 않고 제1의 생각만이
바닥에 고요히 맴돌게 될 것이다. 오염되지 않은 순수 정보의 상태는 거울처럼 맑게 빛날 것이고 외계를 실상 그대로 비추는데 어려움이 없게 될 것이다. 사형, 생각을 바라볼 수 있다면 실로 외계와의 공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달마는 터져버릴 것만 같은 심장을 억누르며 간신히 말을 뱉었다. 허허, 가능한 방법이 하나 있지. 그것이 바로 윗바사나일세. 관평은 달마의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힘있게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건 또 뭔가. 윗바사나를 가지고 질문을 했더니 빙빙 돌아서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온 것이 아닌가. 달마는 맥이 빠지려다 못해 짜증이 확 몰려왔지만 가슴을 두드리며 입술에 힘을 넣었다. 그래서 심식광구가 뭐냐는 거 아닙니까? 광구. 제자리다. 이렇게 계속해서 탁상공론식 말잔치나 늘어놓는다면 날이 새도록 모자랄 것이다. 그렇지. 핵심은 심식광구이고 여기서도 광구에 있지. 허허. 관평은 아예 달마를 말려 죽이려는지 더욱 어조가 늘어지고 허허실실거린다. 달마는 숨을 잇는 힘껏 들이마시며 뛰는 가슴을 달랬다. 솟구치는 혈기를 진정시키고 이성을 쥐어짜며 다음 대꾸를 찾았다. 지금까지 나왔던 것을 종합해보면 그건 생각과 다퉈서는 백전백패라는 것. 그래서 생각과 싸우지 말고 그저 옆으로 피해 관망만 하라는 것. 쉽게 말해 백기를 번쩍 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입구를 보라는 것은 정보가 들어오는 입구를 말하겠네요. 정보가 의식에 들어온 순간 생각이 되고 생각이 된 이상 제어할 수 없게 돼버리니까 정보가 들어오는 입구에 의식을 둠으로써 생각에 꼬리표를 붙이는 것. 그렇지. 바로 그거네. 생각이 만들어지기 전에 정보의 입구에 마음을 둠으로써 생각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네. 이렇게 되면 생각은 외부 정보라는 등식이 성립되면서 생각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한편의 영화처럼 돼버리는 것이지. 여기서 생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일세. 관평은 기다렸다는 듯이 유장하게 부연 설명을 해댔다. 바싹 조였던 달마의 숨통을 풀어주는 그의 어조는 봄날의 햇살처럼 노긋노긋했다. 그럼 사형, 광고란 정보의 깜박소가 넘어가지 않도록 항시 깨어 있으라는 말이겠네요. 외계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그 출처를 명확히 하는 작업. 달마의 얼굴은 알 수 없는 희열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었다. 좀 전에 심장이 터질 듯한 답답함은 씻은 듯이 사라졌고 그 자리를 벅찬 감동이 대신하고 있었다. 그렇다네. 정보가 들어올 때 남의 것이랑 꼬리표를 붙여놓고 그런 뒤엔 정보가 일으키는 생각에서 손을 떼는 것일세. 생각해보게. 남의 것에 일일이 대응하며 신경 쓸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러니 저절로 한 발 물러나서 생각이 논이는 것을 구경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 생각은 에너지를 잃고 제2, 제3의 생각으로 분화되지 못하고 가라앉게 되는 것이네. 이때 생각의 대부분이 제1의 생각에 머물러 있게 되는데 이것을 일러 공명이라 하네. 실로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것이지. 관평은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다. 윗바사나의 정수를 보여주며 불도의 위대함을 극구 찬양한 것이리라. 아, 그래서 송과의 행성에서 사형들이 눈을 뜨고 외계와 공명하고 있었던 것이군요. 바로 심식을 하면서 광구에 의식을 두고 말입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3년 동안 의혹에 사로잡혀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지 뭡니까. 관평은 엷은 미소를 띠며 달마가 깨우침에 대해 음미를 하게끔 여백을 두었다. 달마는 그 맛을 깊게 느끼며 희열 속에 잠겨들었다. 그러던 중 한 생각이 일어났다.
고승들이 흔히 사는 산이여 물은 물이다라고 읊던데 바로 생각을 바라볼 줄 아는 공명의 경지를 노래한 거였군요. 그렇지.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경지, 그것이 바로 무라일체가 된 경지라네. 생각과 싸우지 말고 생각을 정보로 바꿔서 영화를 보듯 바라보게 한다. 윗바사나의 경지는 실로 한량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달마는 여운이 남았던지 복습을 하듯 윗바사나를 떠올려 본다. 생각은 바라보는 즉시 에너지가 꺾이네. 마치 청개구리 같은 놈이어서 잡아 없애려 하면 오히려 반발하고 반대로 멍석을 깔아주고 마음껏 놀라고 하면 기운이 꺾여 맥을 못 쓰게 돼버리지. 허허. 관평은 말하는 내내 달마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다. 달마가 머릿속이 아닌 가슴으로 윗바사나를 받아먹었는지를 재차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혹시라도 그가 머릿속에서 잔지식으로 윗바사나를 받아들이지는 않을까 고심에 고심을 했던 그였다. 그래서 최대한 바깥으로 빙빙 돌리면서 준비 운동을 시킨 후에 비기를 풀어낸 것이었다. 이런 관평의 심정을 달마는 알까? 달마는 지금 목전에 열린 신천지에 푹 빠져 넋을 잃고 있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윗바사나의 핵심 비기를 낚아챘으니 이 정도의 도취야 아무것도 아닐 터. 잠시 뒤 달마는 정신을 차리면서 더 높은 경계를 넘본다. 그럼 사형, 그런 심식광구에 숙달되면 견성성불도 바라볼 수 있는 건가요? 예끼, 이 친구야. 이제 각 공명을 잃은 상태에서 어찌 견성과 성불을 넘보는가? 심식광구는 분별의 꼭두각시에서 간신히 벗어난 상태로서 이때부터 비로소 제대로 된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준비 운동을 끝내고 본게임에 들어간다고나 할까? 허허. 관평의 일갈은 투박하면서도 심지가 있었다. 기는 주제에 나는 것부터 염려하는 달마를 부드럽게 힐책한 것이리. 아, 산 넘어 산이네요. 수행의 길은 정말 요원한 것 같아요. 달마의 몽상에 브레이크가 걸렸는지 드디어 한숨이 다시 새나온다. 그건 심식관구의 취기에서 깨어나는 기지개였다. 아무렴 그렇지. 하지만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생명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지. 생명은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데에 그 존재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관평,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이룬 양, 어조가 그윽했고 내용이 고고했다. 사형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다 죽는다면 길거리의 나뒹구는 돌멩이와 뭐가 다르겠어요. 이 친구 돌멩이가 되는 건 끔찍이 싫었나 보군. 주저없이 불제자가 된 것을 보니 말이야. 허허. 한낱 미물에서 수십억 년을 진화하여 이렇게 인간이 되고 신선이 됐는데 당연히 그 끝을 봐야죠. 여기서 머무르거나 퇴화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달마의 눈은 구도욕에 불타올랐다. 가슴 저변에서 맹기작맹기작 하던 수행에 대한 불씨가 윗바사나라는 기름을 먹으면서 밖으로 옮겨 붙은 것이다. 아주 훌륭하이. 바로 그 정신으로 수행에 임해야 함세. 윗바사나가 틀림없이 자네의 고뇌를 해소시켜 줄 것일세. 관평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달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깍듯이 예를 갖춰 관평에게 큰 절을 올리는 것이다. 이 친구, 이게 뭔 짓인가? 절이라니. 절값이 얼마나 비싼데 정녕 나를 빚쟁이로 만들려는 건가? 관평은 손사래를 치며 만류했다. 사실 관평의 말은 과장된 것이 아니었다. 절이란 것은 남에게 함부로 받을 것이 못 된다. 절값을 못하면 커다란 빚을 지게 되는 법이니 말이다. 하지만 달마의 입장은 달랐다. 윗바사나라는 대도에 이르는 법방을 전수받은 마당에
절을 100번을 한들 1000번을 한들 그것이 무슨 대수겠는가. 사형, 정말 불도의 진리는 깊고 깊어 심오하게 이를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달마는 거듭 불도의 위대함에 고개가 숙여졌다. 허허. 오늘에 이르러서야 자네가 불도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되었구먼. 허나 이제 시작일 뿐이네. 저 높은 천계에 거하시는 불보살님들의 법방을 어찌 한두 마디 언어로서 헤아릴 수 있겠는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달마는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연불이 흘러나왔다. 그저 연불 외에는 더 이상의 할 말이 떠오르지 않은 탓이다. 수행이란 결국 생각과의 전쟁이다. 생각이 있어서 분별이 생기고 분별로 인해 중생이 되고 만다. 그래서 모든 수행은 예외 없이 생각을 다루는 데에 힘을 쏟는다. 이것들은 대다수가 무엇무엇하게 생각하라, 무엇무엇하게 판단하라, 무엇무엇하게 느껴라식의 패턴으로 짜여 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의 규범을 정하는 가르침은 일정 부분까지는 효과가 있지만 근원적인 처방은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생각의 문제를 생각으로서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다. 생각이 일으킨 문제를 생각으로서 풀면 또 다른 생각의 불씨를 남기게 되어 영원히 되풀이되는 구조가 된다. 이것이 바로 중생이 분별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근원적인 이유이다. 이것에 대해 불도에서는 생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 것을 주장한다. 생각을 있는 그대로 놔두라는 것이다. 흙탕물은 휘저을수록 더욱 뿌옇게 되는 것처럼 생각 또한 건들면 건들수록 아상의 골만 깊어질 뿐이다. 그렇다고 흙탕물처럼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가라앉을 생각이 아니다.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찾아낸 것이 생각과의 경계선을 긋는 방법, 바로 윗바사나이다. 윗바사나. 이것은 생각을 그냥 놔둠으로써 아상을 뚫고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보게 하는 수행법이다. 그날 저녁 달마는 관평으로부터 불도에 얽힌 여러 가지 일화들을 들을 수 있었다. 불도를 최초로 일으킨 비로자나불에서부터 불도를 완성한 아미타불, 그리고 그 이후에 출세하게 된 여러 부처님들과 보살님들에 관한 경이로운 비화들이었다. 불도의 위대한 영혼들. 그들의 탄생과 성불에 얽힌 일화들은 달마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하는 것을 넘어 전율케 했다. 언젠가는 천신이 되어 꼭 한번 배아라고 싶은 마음이 가슴을 울렸고 동시에 윗바사나의 혼신을 다해야겠다는 발언이 머리를 감쌌다. 어느덧 더없이 그윽하고 감동적이었던 한밤의 도담은 새벽을 알리는 천조의 울음소리에 장막을 들이운다. 그건 새로운 희망을 그리게 될 순백의 도화지였고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비상을 위한 버팀목이었다. 생각에서 일어난 문제, 생각으로 해결하려 말지니 그냥 놔두고 바라보면 어느덧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을